안녕하세요. 비코노미 이미선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완료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후에 이 트위터 안에서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다고 한 지 지금 200여일 시간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네, 지난 4월에 머스크가 처음 트위터 인수를 발표했었고요. 6개월의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인수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다가 다시 10월 초에는 원래대로 인수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는 이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인데요. 총 440억 달러를 이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5억 달러 정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될 것 같고요. 150억 달러 정도는 기존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서 인수 자금을 좀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인수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련이 될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일단 블룸버그의 어떤 통신에 따르면은 일단 28일까지는 이 인수를 완료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 금융사에서 여기 트위터 인수 참여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 네,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3천억 원 규모로 트위터 인수에 참여를 하는데요. 네, 미래에셋은 지난 7월에도 이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와의 언론 보도에서 미래에셋 금융 이제 박현주 회장은 최근에 두 차례 투자를 통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의 어떤 신뢰 관계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도 같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이 두 기업 간에 추가로 어떤 투자들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미래에셋 그룹이 이 트위터 인수에 참여를 같이 투자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일론 머스크가 시작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글로벌하고 장기적인 투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주 탐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떤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어떤 비전들이 박현주 회장의 어떤 비전과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장기적인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일환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왜 이렇게 트위터 인수하려고 이렇게 난리인 거예요? 일단 지금 트위터의 기업 가치는요, 인수 후에 훨씬 좀 높아질 걸로 이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트위터는 생각보다 명성에 비해서는 내실이 좀 부실한 편인데요. 이용자 수가 한 4억 4천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은, 왓츠앱이라던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유저 수가 뭐 10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숫자는 좀 작은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개선을 하면 훨씬 많은 이용자 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뭐 결제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안에 좀 탑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요.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런 어떤 코멘트를 트윗에 날린 적이 있는데요. 네, Buying Twitter is an accelerant to creating X. The Everything 앱이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는 거는 X라는 어떤 모든 것을 갖춘 앱을 탄생시키는 촉매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X라는 알파벳이 그 일론 머스크한테는 좀 상당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1999년에 일론 머스크가 처음 어떤 공동 창업을 했던 기업의 이름도 X.com이라는 어떤 인터넷 뱅킹 서비스였는데요. 1년 뒤에는 이 회사가 경쟁사에 이제 합병이 됐고요. 그 합병된 회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팔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년대 때부터 사실상 어떤 중앙은행이나 어떤 전통 금융기관을 배제하고 디지털 상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에 트위터 직원들과의 만남에서는 트위터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키워가길 원하는지 이런 목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텐센트의 위챗하고 비교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위챗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는 사실상 사람들이 위챗 서비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왜냐면은 이 서비스 안에서 뭐 결제도 되고 또는 뭐 차량 호출 서비스도 되고 뭐 게임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서비스들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비슷한 어떤 스킴으로 트위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걸로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이 어떤 일론 머스크라는 개인적인 사람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트위터 운영 방식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어떤 봇의 어떤 활동들을 좀 없애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언론 자유를 좀 최대한 보장하고 싶고 280자라는 글자 수 제한도 좀 없애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트위터의 어떤 수익 모델은 이제 광고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떤 언론의 자유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광고에 의존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할 게 네. 이게 이제 유료화 되거나 이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도지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결제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없었지만 일단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엑스닷컴이라는 인터넷 뱅킹을 이제 페이팔로 이제 발전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의 창립자인 잭 도시, 이 CEO가 지금은 이제 사임을 했지만 현재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서비스를 확장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잭 도시가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또 테슬라를 구입하는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한때 잠깐 추가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이후에 트위터의 신규 유료 서비스가 들어간 후에 가상화폐 결제 수단이 추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에 대한 생각은 작년 10월에 이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남긴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보면은 이 당시에 많은 어떤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지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뭐 그들은 뭐 어떤 금융시장의 전문가나 실리콘밸리의 어떤 기술자들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도지코인이라는 게 상당히 어떤 피플스 크립토 같다. 어떤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자기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멘트만으로는 뭐 도지코인을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지 여부는 저희가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인수 이후에 트위터에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된 후에 그것을 결제 수단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도지코인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는 어떤 시도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트위터 인수 이후에 네. 도지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에 디지털 자산, 어떤 크립토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을 하게 된다면 그게 도지코인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어떤 시도들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이 투기적인 어떤 자산의 수단으로서만 그동안 많이 여겨졌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이제 포용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쓰는 법정 통화와 더불어서 이 디지털 코인들이 실제로 우리의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런 거에 정말 머스크는 엄청 민감할 것 같은데 머스크가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이제 경기 침체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봤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이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CEO의 입장이고, 뭐 물론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가벼운 언변이라던가 뭐 특이한 행동들로 인해서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기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나 늘고 주는지를 피부로 체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기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거나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귀를 기울여서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머스크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뭐 발언을 굳이 참고하지 않더라도 25일에 발표됐던 미국 S&P 주택가격 지수가 8월이 이제 7월 대비해서 1.3% 하락했는데요. 이 지수의 하락폭은 거의 11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연속 주택가격이 지금 하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는 하락하면서 주가는 오르고 가상자산 가격도 오르는 이런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출 금리도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요. 이게 지금 미국의 주택가격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이 길어지면 사실 자동차라던가 여러 비싼 내구재를 살 여력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성장과 관련된 지표는 올해보다는 당연히 둔화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안도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어떤 성장의 둔화라던가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지금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과거만큼 금리를 빠르게 급하게 올려야 될 필요성은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둔화되지만 오히려 위험자산 가격은 약간 반등하는 이러한 단기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